어디일까요? 블랙 매직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니시에이션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마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적인 진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 매직 마법을 배우는 것이 이 영적인 길의 일부인가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방식만을 얘기해놨고요. 어떤 것만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신비적인 가르침이 있었죠. 어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식 수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따르고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인지 결정하고 그것으로 영적인 도움을 받으라라고 권합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수행을 이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아이러니가 있죠. 이 상승 마스터에게 이걸 물어본다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왔는데 다른 영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이미 준 거 감당되세요? 그 충분하지 않았나요? 책도 많이 얘기했고 웹사이트도 많고 여기로 충분하지 않아요? 너무 심심해요? 그렇다면은 또 가셔도 되고 배우셔도 되는데요. 여기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 다른 것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수행하시면 되는데 자, 이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계속해서 진보하는, 진화하는 수행이다. 과거에 내렸던 그런 가르침은 그게 이제 나온 것들이 오리지널이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것들은 거기서 모두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144까지는 이끌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것은 144까지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원래 출생 트라우마라든지 144의 의식이라든지 그 높은 수준의 이니시에이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보면서는 이 외부의 자로서 이것을 따라가면은 완전히 끝까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지 마시고 그냥 이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 가르침에서는 내가 넘어섰는가를 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상승 마스터로 돌아와서 여기서 더 높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모색하셔도 됩니다. 셀프 마스터 과정을 하는 것이 빙의 극복에 도움이 될까요? 빙의 이 사람들이 이 셀프 마스터 과정을 하면서 벗어날 수 있나라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장은 없어요. 셀프 마스터 과정을 보면은 이 필요한 사람들은 48부터 96레벨까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코스인데요. 그거보다 낮은 사람도 이 코스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다른 이것보다 하위 의식 수준이어도 이것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48레벨에 있다면 빙의는 아니에요. 그것은 초월하셨어요. 그 빙의를 허용하지 않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48 아래 빙의 상태는 48 아래예요. 이 코스를 하면서 도움은 되겠지만 이 코스를 다른 것과
하면서 디크리라든지 인보케이션을 열심히 하면서 아스트레아와 대천사 미카엘의 인보케이션을 하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이 빙의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이러한 빙의가 되도록 이걸 끌어들이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러한 걸 외부에 이러한 정신들이 들어오도록 해서 내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허용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한테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맞지 않아요. 이 물리적인 옥테이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면서 얼굴은 뺨을 때릴 수 있어요. 거기에서 물리적인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감정, 멘탈, 아이덴티티에서는 이러한 빙의가 허용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언가가 미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의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의 이 빙의를 허용하는 신념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 파워라든지 특별한 능력을 얻고 싶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 스피릿이 이렇게 하죠. 내가 파워 줄게. 이 능력 줄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뇌할 수 있는, 최면을 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돈을 벌게 해줄게. 네 영혼을 팔아. 또 다른 것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가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싶지 않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피릿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와서 내 결정을 내려줘. 나는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아. 어떠한 상태든 이게 환상일 텐데 이러한 상황이면 자기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힘들게 가야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특정한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엔티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빙의가 되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악마하고 협상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유의지는 자유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인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뭐 스피릿이 뭐라고 하던 악마가 뭐라고 하던 다른 사람들이나 책이 뭐라고 하던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전에 과거에 전생에 아니면 악마와 협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끊겠다. 이건 나의 권리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승 마스터를 부르셔야 합니다.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하면은 그 협상을 끊고 그렇지만 그러려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빙의에서 벗어나려면 이거나 약속을 깨거나 아니면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거나 책임을 안 지려는 핑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빙의는 이거예요. 그냥 편안한 핑계예요. 이거 할 수 없다. 왜냐면 난 빙의 됐잖아. 그래서 이게 나한테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나 이거 못하게 하잖아. 할 수 있어요. 진짜 의지가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렇지만 우선 돕기 위해서는 요청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에 반해서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를 책임을 지시고 우리에게 권한을 가지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이 빙의를 허락한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많은 가르침이 내려갔어요. 졸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고 그러면서 좀 명쾌하게 내가 이제 지금 새로 결정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유로워지겠다라고 내가 의지를 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멜라 그레바는 예수님의 채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예수와 채널링, 가슴 중심의 삶, 내면의 그리스도 등의 책을 내었습니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주는 제슈아가 킴 마스크스에게 메시지를 주는 상승 마스터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인가요? 그 예수아가 상승 마스터 예수가 아니면 제슈아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거는 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사난다, 제수와 아니면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마스터 모어라든지 엘모리아라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만큼 유명하지 않아요. 나는 성모 부처는 우리 이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게 되면 혼란을 이루면서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혼란스러워요. 이 문제만 봐봐도 그래요. 질문을 보면은 이 제슈아라고 말하는 엔티티 자체가 혼란을 일으켰잖아요. 이것은 멘탈층에 있는 존재예요. 많은 채널링의 많은 존재들은 멘탈층에서 나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러한 존재들이 악마는 아니에요. 나는 이 악마의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닌데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채널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서 이 통찰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관심이 가면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을 찾았다면 꼭 필요해요? 아마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세요. 하지 말라는 그 진동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죠. 멘탈층과 상승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이 마스터의 채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동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데 어떤 분들은 그 개발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책을 보면서 여기 가르침은 맞기는 하는데 어떤 것들은 뭔가 빠졌거나 무언가가 높은 진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지하죠. 그래서 어떠한 가르침, 이런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공부하려면 하세요. 그렇지만 직관을 활용하세요. 직관을 활용해서 그럼 진동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정한 논쟁을 보면서 이런 가르침을 보면서 이게 지금 높은 논리에 이런 그리스도 의식이 맞지 않는다. 어떤 게 빠졌네. 뭔가 상반되네. 어떤 게 좀 이상하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좋은 훈련이 될 거예요. 이 메신저도 많은 책을 읽었어요. 가면서. 그래서 다른 경우 진동이 좀 다른 것도 알면서 이게 뭔가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연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I heard that Ascended Master
상승 마스터들은 상승한 상태이기에 다시 지구에 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IM 현존이 자신의 생명 흐름을 지구에 내려보내듯이 상승 마스터들도 자신의 생명 흐름을 내려보내나요? 이런 경우 상승 마스터들이 자신의 존재로부터 다수의 생명 흐름들을 내려보내기도 하나요? 또한 상승 마스터들은 물리층뿐만이 아니라 정체성층과 멘탈층과 감정층에도 자신의 확장체들을 내려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 네.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매우 정교하게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관점에서는 상승 마스터들이 확장체를 내려보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상승 마스터의 확장체이죠. 아니면 IM 현존의 확장체이죠. 그렇지만 아직 상승은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마스터의 확장된 버전이지만 상승 마스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예외가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이런 육체를 내려서 성지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사실을 보자면 당신이 확장체로서 상승 마스터와 연결됐다면 알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질문할 이유가 없겠죠. 아니면 또 나는 상승 마스터가 육환된 그 확장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에고는 항상 뭔가 우월성을 가지고 싶어 한다. 가장 우월성은 인간으로서 육화된 존재로서 나는 상승 마스터의 확장체에 육화된 대상이고 아직 상승하지 않은 상승 마스터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을 믿고 있어요. 그건 맞지 않아요. 어떠한 타락한 존재들도 있어요. 그들은 상승 마스터라고 얘기하면서 육화된 상승 마스터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몸을 받았다. 이 신이고 저 신이고 이걸 원하는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하면서 상승 마스터가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승 마스터는 상승한 존재예요. 그래서 상승하지 않은 상승 마스터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상반됩니다. 당신은 확장체이긴 해요. 상승 마스터에. 왜냐면은 IM 현존이 상승 마스터의 확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확장이죠. 이것으로 졸업했다는 의미는 아니죠. 지구를 졸업하진 않으셨잖아요. 제가 육하든 몸을 받았든 카시미에 있었을 때 나는 내가 상승 마스터의 육화된 존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말이 막달림 하고만 얘기했어요. 성저면이 유럽에 있었을 때 자신의 두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것을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에고로부터 나오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속였거나 아니면은 타락한 존재의 속임수로서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I have a question about 한국의 Yu Guangsun. 우선 I'm not 독립운동가 sure I pronounce 유관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유관순 맞아요? a Korean girl and independence protester. South Korea's independence as Korean 운동을 시작한 사건으로 한국의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운동입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집안에서 자란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으로 시작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형사들에게 검거되었고 투옥 중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이다 모진 고문을 당해서 17살 어린 나이에 순국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바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관순은 어떤 영적 존재였나요? 그녀는 형무소에서 어떤 고초를 겪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나요? 당시 상승 마스터의 도움을 받을 Want her phone number also? 전화번호 알려드려요? Yes. Well, Jesus will continue. 예수님이 계속하겠습니다. 유관순 was an 유관순은 avatar. 아바타였어요. Well, you don't need to say wow. 와까지는 할 필요 없죠. But certainly before that 그 embodiment, she 전에 had reached a 육화자는 very high level of 높은 consciousness 의식 about 수준을 the 96 이뤘어요. level, 96 and 이상이었습니다. therefore she was very 그래서 connected 매우 연결이 to 잘 되어 있었고 especially Mother Mary and myself. 성모님과 저와 That is 연결이 why 잘 she 되어 grew up in a 있었습니다. 그래서 Christian 기독교 family. 영향을 받은 집안에서 So 자랐어요. she 그래서 has not reincarnated in Korea. 제육화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She has reincarnated because 제육화는 even though she could have made her 있었는데 ascension, 그냥 자기가 she decided 상승할 to be 수 part of bringing in 있었지만 Saint Germain's 그냥 golden age. 성점에 And 있는 so she has 황금기를 돕기 위해서 reincarnated, but not in Korea, and 한국이 it is 아닌 not important for you. 제육화되었지만 뭐 어딘지 알 필요 없죠? What is important for 중요한 you 것은 is to realize that 자, she was not above the level of consciousness 의식 of some of you, 수준이 여러분들이 nor above the level of 아니면 consciousness 높지 that most of you 않았고 can 아니면 attain in this 여러분들이 life. 지금 삶에서 It 얻을 수 doesn't 있는 mean 의식 that you have to 수준보다 have 높진 the same 않았습니다. dramatic life as she did. 다시 말해서 It doesn't 여러분들이 mean that you have 이만큼의 to be 힘든 고초를 겪을 imprisoned or 필요 tortured. 없고요. 여기 고문을 But 당할 you 필요도 can certainly have an 없습니다. impact on 그렇지만 your nation. 그 국가에는 You need 이 to always be 경험이 very 어떤 careful 영향이 when you look 있었습니다. at people 이 사람들을 who 보면 had a big impact 큰 in a 영향을 historical 미친 setting. 역사적인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You realize that there 여기서 are 보면 many events in the past 과거에 많은 역사적인 where 사건이 있는데요. there was a certain 특정한 dramatic 아주 놀라운 configuration of circumstances. 상황이 And 있었습니다. therefore there was one person 거기에 who 어떤 became 사람이 완전히 a front figure, a symbol 등장해서 for 심볼처럼 bringing change. 변화를 But as we 일으키는 move 존재가 into the 있었어요. modern age, 그런데 현대 especially 사회로 in 가면서 democratic nations, 민주주의 there is 국가에서는 not the same need for drama. 이런 드라마가 더 이상 필요하지 So 않습니다. hopefully 그래서 again, 이제 South 다시는 Korea will never be 한국에서 occupied by a foreign power. 이러한 So there won't be the same 외국의 need for 이런 this. 식민지가 But 되지 there will 않았으면 still, of 좋겠습니다. course, be a need 그래서 for people who 어떤 become exponents for 사람들에게서는 change. 이런 It 변화를 just will not be 반대하는 the same dramatic 국가에서는 circumstance. But it 이러한 can 사람이 still 필요할 have a 수는 profound 있어요. impact on a 이들이 nation. 이제 국가적으로 아주 큰 And 영향을 so-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You should avoid going 그래서 into this idolatry with the 이렇게 outer mind 아이돌화하면서 that this person was so 외부적인 special 마음으로 이 사람이 아주 that I cannot achieve anything 나는 similar. 이 비슷한 You should 거를 also 다를 수 avoid going 없다라고 into 하는 this 게 temptation 아니고요. in the outer mind 그리고 that 외부의 you desire to have 내가 the same 이러한 kind of impact 비슷한 on the world.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분열된 자아를 극복하면서 나의 신성한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여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지 이게 더 중요한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가 이게 더 혁신적인가 더 놀라운가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여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기여는 매우 중요하고 어떠한 국가든 세상을 앞으로 진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가 있는 것은 이걸 보면서 나도 그냥 나는 나이고 나는 나의 독특한 기여를 할 게 있다라고 발견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뭐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던 안 받던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압니다. 상승 마스터의 학생들은 항상 이러한 열망이 있다. 사회를 위한 저메인의 황금기를 돕고 싶고 사회를 바꾸고 싶고 뭔가 지구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야망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이러한 고초를 겪을 경우는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역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보장된 내가 역사에서 내가 인정을 받거나 기억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냥 잊혀지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매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주요종으로 내가 사라지지 않았으면서 역사에게 잊혀지지 않았던 이유는 타락한 존재들이 이 로마 제국에 대한 것을 만들면서 그들이 내 미션을 소멸시키면서 나를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여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으면은 그리스도의 운동은 사라졌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움직임으로만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존재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서 나는 그들이 한 것들을 가톨릭 교회에 대한 했던 것들을 지금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육화되어서 자기가 하는 임무를 하면서도 역사가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상승 마스터의 학생으로서는 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주요 이 지구의 역할은 특정한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역사가 나를 인정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은 내 의식을 초월하면서 갈 수 있는 만큼 가면서 집단을 돕는 것이다. 이 메신저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었어요. 책이라든지 웹사이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서 더 영향력을 갖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자기 자아를 보면서 극복하면서 그냥 하는 대로 하자. 할 일이 했고 이게 이 사람들이 찾을 만큼은 확장이 되었고 일어나는 대로 가자. 거기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신성한 계획을 달성했고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다음엔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찾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내 신성한 계획에 원하는 대로 하면 거기에 충족감을 가지면서 뿌듯함을 가지고 과거에 보여지는 결과와는 상관없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If China were to invade Taiwan,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도 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중국과 대만 국민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와 같이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지요? 아니면 서서히 의식의 변화를 이루게 될까요? 중국의 전쟁 위협이나 실질적인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경우 한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요? 한국의 상승 마스터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서 어떻게 의식 성장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성저메인. 자, 물론 가능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을 하여서 중국이 그것처럼 어떠한 대만의 그러한 정책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가능도 하는데 이게 아직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서서히 의식의 변화를 이루면서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남한을 보면 실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에게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까지 침공을 할지, 왜냐면은 이것을 위협으로 바라보는 것을 다르게 하면서 한국도 중립적으로만 남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국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요. 안 그러면 한국이 가능한 한 중립이 되는 게 좋죠. 미국이 중립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대통령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또 나도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있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여서 미국을 도와서 대만을 돕는 것을 도울 수는 있지만 모든 시나리오에서 꼭 한국이 직접적으로 중국과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마스터의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은 내면에서 원하면 인보케이션과 디크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국이 분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기의 의식을 높이고 한국에서는 우선 한국의 의식 수준, 북한까지도 포함해서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집단 의식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거기 적대적인 열린 적대감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가능성은 이 침공이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는데 중국이 침공을 하여서 그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게도 많은 타격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 독재적인 중국의 상황에서 조금 더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들이 이러한 독재주의자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 진화하는 민주주의가 되려면 필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좀 해당되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도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재 국가라든지 이러한 국가 형태들은 민주주의 정부로 대체가 될 겁니다. 이게 트렌드인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이고 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사람들이 깨어나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20년, 30년 안에
독재 정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요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전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에 대해 균형적으로 접근하는 외교 노선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일 관계의 개선으로 외교 노선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정당 간 국민들 간의 시간은 양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이 경우 중국은 북한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선택은 향후 남북한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중립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한국의 상승 마스터 학생들이 놓아버려야 할 내면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저메인,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대답에서 거기에는 보장이 없어요. 중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요. 시진핑과 그들의 정책을, 대만 정책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대만을 이렇게 침공하는 그 중국 역사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할 전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중국에서 이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침공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손해가 크다. 그리고 이것은 비중국적인 조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렇게 극단으로 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들이 침공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하는 척하면 현재 미국 정부는 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지원을 대만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부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화당 정권은 더욱더 고립적인 미국 정책을 취할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가능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어떤 적대적인 상황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국이 훨씬 더 북한의 침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중국이 침공을 활용해서
against South Korea. 한국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 미국의 관심을 대만을 더욱더 돕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란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 외교적인 관계가 필요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리더가 이런 정도까지 대만에게 그래서 침공까지 가게 되면 여기엔 외교적인 해결책은 없게 되겠죠. 이것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외교적인 정책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교가 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독재 국가를 상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독재 국가 그 자체의 정의는 민주주의를 훨씬 정부의 형태가 자기 정부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히틀러도 그랬고 민주주의를 자기보다 훨씬 더 취약한 정부고 소련도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렇고 김정은도 한국이 정부가 훨씬 약하다라고 믿고 중국도 민주주의가 약하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얻을 수 있는 수준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재자들은 외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자기 쪽에서 무력과 열침략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본과 강화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너무 물리지 말고 한국과 일본이 많은 곳에서 공통 이익이 있고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해당하는 그러한 이익이 있고 그러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으로 중국의 공격에만 방어를 할 수가 없고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맹을 강화하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매우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위협하지 말고 힘을 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원하는 것을 힘 과시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미묘한 균형이지만 얻을 수 있는 균형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상승 마스터 공작계 질문드립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호혜적이고 매우 건설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 저메인이 대답할게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 정부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취약하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주의가 이제 독재 정권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황금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상호적으로 이익이 되는 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가 건설적인 관계는 양쪽에 다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한 국가가 우월함을 가지고 있고 사이즈도 그렇고
않고 정치적인 시스템이 우월하다라고 보면 매우 서로가 건설적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은 항상 어려웠어요. 중국은 자기가 중심이다. 세상이 중심이고 다른 국가는 다 야만적이고 중국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는 한국이 서로 호혜적인 관계를 일본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좀 놀랍죠? 왜냐하면 적대적인 관계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과거는 과거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일본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황금기의